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세 달 동안 이어진 지루한 횡보장,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말부터 최근에 시장 흐름이 조금씩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 역시 외국인의 수급 개선입니다. 이달 들어 어제까지 6거래일 동안 순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기술주의 반등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최충성,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세 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국 시장도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오늘 시장도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IT 쪽하고 자동차 쪽에 이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지수가 움직임이 좀 더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괜찮아져야지만 코스닥 지수도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결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자동차와 IT 섹터와 지수의 흐름이 연동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제 좀 소폭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지금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 개선주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거래 대금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 달에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감소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서서히 좀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도 어제는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좀 늘어나는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래 대금이 함께 동반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좀 더 시장은 수월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떤 투자 작전,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있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IT 쪽 섹터들, 소부장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고요. 건자재 쪽도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있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화학업종 중에서는 금호석유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21선에 있어서의 조정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업황 자체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OCI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CI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어제 수급 개선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제1기획 같은 경우도 3거래일째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를 접근해봐도 좋은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성 TLC 같은 그런 기업도 있죠.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지만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에 있어서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업종 대표주들 일단은 보입니다.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업종 대표주들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순환 상승이 좀 계속 나올 겁니다.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올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쪽이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IT 섹터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아마 코스닥 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 IT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아마 탄력적으로 지수의 흐름들은 더 좋겠지만 자금이 좀 분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 섹터들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흐름들이 나와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매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환 상승 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차과 자동차 쪽은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을 하거나 했을 때는 좀 뒤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장기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만큼 여전히 뭐 중장 좀 보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철강 쪽, 건설, 건자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선거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주택 보급이라든가 SOC 쪽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 쪽에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LG 쪽의 사업부, 핸드폰 사업을 좀 접었죠. 그러면서 LG폰의 좀 빈자리를 메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보급폰에 있어서 5가지 종류가 출격을 하는데요. 출시가 되는데요. LG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삼성전기를 좀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그다음에 파트론 같은 휴대폰 부품주들, 그다음에 MC넥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MC넥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폴더블 쪽에 관련주이기도 하고 휴대폰 부품주기는 KH바텍이라든가 옵트론텍 이런 기업들 같은 좀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삼성 쪽과 LG 쪽 그리고 미래 먹거리 쪽에 있어서 로봇 사업을 좀 키운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로보티즈 아니면 로보스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보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제1기획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받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21,600원 이하권이요? 한 2% 정도 눌러줬을 때 그때부터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종목은 하이로코리아예요. 하이로코리아 부분은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정배권역이 있고 일단 산업재 쪽 섹터, 건설이나 플랜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흐름들이 괜찮은 만큼 이 종목도 오늘장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9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적인 0.9%대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야당이 승리하면서 야당 쪽의 공약과 관련한 건설 그리고 건자재, 철강주들이 어제 시장의 핵심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바이오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경기 확장주들의 상승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IT 업체들의 상승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또 외국인의 매수도 6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보냈던 옵션 만기일 이후 수급 상황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겠고요.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0.3%가량 마이너스로 출발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 보급형 스마트폰 5종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의 공백 파고들겠다는 전략인데요. 오늘장 84,400원으로 출발하고요. SK하이닉스 0.3%가량 오르면서 144,5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현재 보합권이고 LG화학 0.25% 상승입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소송, ITC 최종 판결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 행사 기한이 3일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시장에 관심 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역시 혼조 양상인데 현대차만 0.2%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1% 상승인데 지난해 CDMO 누적 수주가 11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주 증가에 기반을 두고 1, 2, 3 공장 최대 수준으로 가동할 거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1.82%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액면 분할 위해서 다음 주 12일부터 14일까지 매매 정지된다라는 사항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0.2%가량 하락으로 출발하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은 파란불로 23만 1,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0.19% 오르면서 3,149포인트, 3,150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 0.47% 오른 9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빨간불 켜내면서 그룹주들 오늘 같이 강하고요. 시젠이 어제 거의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앞두고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1.68%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도 액면 분할로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 13일부터 15일까지 매매 정지가 됩니다. 오늘장 빨간불 켜면서 32만 4,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1.28% 오르면서 55,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0.5% 파란불,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0.19% 빠지면서 107,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조정받으면서 출발합니다. CJ ENM 0.8%가량 오르면서 141,8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저희 또 만났는데 자, 오늘 양시장 일단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코스닥 0.48% 올려세우고 있는데 자, 오늘 개장 상황도 전해주시고요.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추천해 주셨던 동신건설 어제장 상한가에 갔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포함해서 나머지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시장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이제 갭 상승 미증시 영향 이제 좀 갭 상승 출발했는데 오장부터 오전장에 조금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큰 조정은 아닐 것 같고요. 조금 음봉으로 오늘 마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저항권에서 딱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를 지금 상승 갭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뚫어냈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항을 잘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 강한 시세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시장 한 2% 정도 상승한 흐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추세의 흐름을 갖다 우일선 타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대 상단 고점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요일장에 혹시나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두시고요. 아마 크게 문제가 없는 크게 흔들리거나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는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무난하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아침에 한 30분에서 40분쯤 해서부터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이후부터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크게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건설 섹터들이 오늘 어저께부터 해서 강한 흐름인데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재명 테마주들 역시나 또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시고요. 급등한 종목들 따라붙지 마시고 관련주 많으니까 그중에서 아직 저항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테마가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좀 조정,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았죠.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반등 흐름이 좀 잘 나와주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섹터들 골고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의하신 종목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이 사실 상한가가 갈 줄은 저도 몰랐죠.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이재명 테마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앞쪽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그러니까 매우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점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4번이나 보낼 만큼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기간 조정과 이제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다 생각을 했었고요.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면 앞에서처럼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정도까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 건설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주면서 아마 상한가에 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끝나면서 야권이 이제 이기게 된 상황에서 이제 여권 주자들의 종목들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의 이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같이 작용을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침에 8시 30분에 이제 작전 타임 고수익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지만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10배가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65,000원까지 제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정고점 돌파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경험상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지금 유동성 장세로 바뀐 상황이고 충분히 돈이 풍부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일단 단기적인 수익으로 일단 챙기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부 정도, 그러니까 전체 내가 투자한 금액의 한 3분의 1 이하로만 이렇게 보유해 보시고 분할로 차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입찰가를 적당히 좀 잡으셔가지고 입찰가에 대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평단이 저 아래라고 하시면 크게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6,000원 정도
익절가 잡고 내가 한번 갈 때까지 대선 테마 끌고 가보겠다 하는 관점으로 보유를 해보신다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지금 장중이라서 드리는데요. 오늘 저녁 8시 주유소에서 동신건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급등주들을 좀 발굴을 하고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가는지, 재료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대선 테마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대선 테마들 좀 많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사두고 그냥 기다리는 관점으로는 좀 접근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신다면 또 다음 대선 테마 때 바닥권에서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놓친 것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올라갔나, 어떤 재료로 올라갔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분석을 하시면서 경험치를 쌓아두셔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관점으로 주유소 오늘 저녁 8시에 시청해 주신다면 좋은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출판사예요. 자, 삼성출판사도 도노리포트에서부터 채팅방에서부터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시그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종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라는 회사가 이제 지분을 한 19% 정도, 20% 좀 안 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 이슈가 지금 삼성출판사의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상당히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은 스마트 스터디가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한 겁니다. 10,000원 정도 하던 게 25,000원까지 갔으니까 2배 이상 상승이 나온 부분인데, 이때 이제 이슈는 유니콘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IR 담당자를 그 나스닥에 상장시켜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서 나스닥 상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출판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스닥과 코스피를 두고 이렇게 어느 쪽에 상장할지에 대한 그런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저도 사실 궁금해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최대 한 5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어저께 이제 또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 과연 물량을 다 털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평단이 저기 아래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트렌드 선을 하나 이렇게 꺼놨습니다. 그래서 추세대 하단, 상단 이렇게 있는데, 이 하단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한번 쭉 가져가신 전략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 부분 조금 더 눌림이 나온다 하면 그때 한번 공략해 보시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시켜 놓은 상황이라서 조정 이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추세대 상단 정도를 저항으로 보시고, 분봉상에서 어제 이제 윗꼬리 달고 좀 많이 밀렸는데 만들어진 저항 구간이 56,000원에서 57,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반등, 여기 돌파하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누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6,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삼성출판사는 살아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좀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망 의견을 드리면서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흐름을 활용하는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음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요. 신규 상장주 제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 크게 이슈를 받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리는 경우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뭐 빅히트라든지 한 번 정도 상승을 주고 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지난번에 제가 항상 신규 공략주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상장하는 첫날 공략을 해야 되고요. 상장하는 첫날 만약에 점상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 날 조정을 활용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그냥 지켜보시다가 5일 이평선을 종가에 돌파하는 날, 그날 매수를 하고 다음 날 눌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면 한 3% 이상의 단기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한 2% 정도 좀 올랐네요. 어저께 이제 오랜만에 5일선을 돌파를 했고, 제 생각엔 여기서 종가 부근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눌림이 나온다 하면 5일선 부근인 12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종가쯤 여러분들이 한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에 만약 음봉으로 눌려 있다, 그런데 거래량이 어제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종가 시점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아침 시가 상승해주지 않는다 하면 시초가에 바로 정리, 그리고 시가부터 떠준다 하면 그 상태로 조금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요, 이제 상장한 첫날에 시가와 주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공략하실 때는 이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삼으셔가지고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3만 원 위로 올라가서 안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자리에서의 반등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만 원까지 눌리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봉사스 이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3가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이 보합권에서 좀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분을 좀 반납한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0.5%가량 빨간불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만 매수에 들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3월 9일 한 달 전이네요. 도전 종목이었던 한국가구 지금 24%가량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어제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쭉 달고 내려왔는데 오늘은 다시 2%가량 지금 빨간불 켜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 종목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종목 포함해서 나머지 종목들 같이 시그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가구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종목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한국가구 관련해서는 기존의 가구 관련, 인테리어 관련해서 지금 건설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뭐 지금 뭐 서울시장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조금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고, 다만 지금은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눌린 구간 중간중간에 잘 접근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차익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5일선 지지여부만 잘 확인을 하시면 뭐 충분히 큰 수익을 좀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시고, 뭐 놓쳐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점 구간, 바닥 구간에서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점 구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천천히 좀 끌어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TT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연도 반드시 봐야 할 그런 섹터군이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알로이스, 뷰부터 말씀드려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매가 이제 돌아오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해서도 계속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제가 기존에 비지트 상장이 되었던 작년 9월 달에 만약에 이제 조금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다시 걱정 말라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추세적으로 지금 다시 복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 구간 충분히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좀 매매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관련해서는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흐름 양호합니다. 일단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흐름 양호하고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전거 수혜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기 자전거나 따릉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공유 자전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이걸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삼천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전거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 잘 모아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삼천리 관련해서는 다소 이제 주가는 좀 무거워요. 사실 저는 지금 만약에 좀 매수를 한다면 삼천리보다는 삼천리 자전거 쪽을 좀 보시는 게 탄력성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다만 나는 이제 투자 성향이 좀 끌어가고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는 것들을 좀 원한다라고 생각이 하시면 일단 삼천리를 좀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고 만약에 나는 좀 탄력성 있는 그런 종목이 좋다라고 하시면 삼천리 자전거를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시면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에이텍입니다. 일단 에이텍 관련해서는 저 이재명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 어제 동신건설이 좀 강하게 대장으로 좀 움직였는데요. 일단은 지금 자리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만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키 맞추기가 나올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양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 상승하고 다시 눌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천천히 보신다면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주 도전 종목이었던 에이텍까지 종목 시그널 들어봤습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끌어가보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고요.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재보궐선거가 최근 끝났잖아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아가방 등이나 일단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출산 장려주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장난감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그런 종목들 지금 섹터군을 미리 바닥부터 지금 눌린 구간 줄 때 좀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딱 눌림 자리가 딱 나왔기 때문에 상승후에 딱 눌림 자리이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조금 잘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자리 천천히 잘 지켜보시고 일단 지금 매수 자리가 오늘 지금 자리가 7,820원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매수가를 7,940원에 일단은 매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지금 조금 쉬어가고 꼬리로 오히려 달고 있기 때문에 7,800원 구간에서만 매수 좀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8,000원 자리는 좀 넘지 않는 선에서 항상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관점을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000원 라인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적 가격은 7,550원 정도 굉장히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조금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면 손절 라인을 한 10,000원 정도로 열어두시고 끌어가신다면 뭐 10,000원,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신고가가 최초에 이제 상장할 때 15,500원 자리가 고점이거든요. 일단 저 구간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뭐 통계적으로 200%에서 300%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일단 저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신다면 뭐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캐리소프트였습니다. 매수가 7,800원, 현재 가격 부근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55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손절가 7,000원 선으로 조금 더 열어두고 봐도 괜찮겠고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 이제 10,000원, 1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들 세워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시장 지금 방향에 갈렸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0.05% 마이너스권이고요. 코스닥은 0.4%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역시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선물시장 매수하고 지금 현물시장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280억 원가량 매수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수급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시장 그리고 일본 증시는 1% 가까이 1%가량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장인데요.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코스닥이 강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은 보면은 이제 986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 1월 달에 1007포인트대가 1월 26일 가장 고점이었죠. 근데 사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00포인트에 마감을 했던 기억이 굉장히 아주 옛날 이후에는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IT 버블 때니까.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진짜 빨리 올라간다면 다음 주 안으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도 하긴 했었고 뭐 이번 주 안으로도 설마 기대감도 있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3200포인트에 대한 제한착 자체가 조만간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선 그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왔던 게 뭐냐면 중소형주의 움직임 자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외쳐댔던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뭐 대형주 추천을 많이 드리긴 했지만 그간 많이 드리지 않았던 중소형주 쪽으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려왔잖아요. 여지없이 좀 간다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상황에서 종목들을 보자면 이 중소형주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조금은 좀 테마성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 동신건설 같은 경우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아무래도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테마성에 대한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산 같은 경우 급등 나왔던 밀리는 모습도 나오긴 하고 죄송합니다. 벽산입니다. 네, 벽산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벽산이 또 급등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추도 볼까요? 하추도 크지는 않지만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래저래 확실한 것은 이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서 좀 올라가는 거고 이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 전체의 흐름이 조금의 상승 분위기를 더 움직임을 좀 따라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급등 이후에 흐름이 바로 또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하니 조금은 조심스럽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에 만족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안전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코스닥은 우선은 1000포인트까지의 상승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핫한 건설주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자면은 굉장히 싼 종목들이에요. 계룡건설 같은 경우 그제 많이 올랐었죠.
2021년 PER입니다. 2.4배 계룡건설입니다. 자, 태영건설 2.9배고요. 그다음에 한신공영, 네, 어제 급등했죠. 한신공영 3.9배 정도 수준 됩니다. 그리고 DL건설, 대림산업, DL건설 같은 게 4.7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좀 보자면 이 종목도 한 4.9배 정도. 약간 조금 높은 쪽으로 가면은 사실 이제 시멘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약간 높은 쪽, 시멘트 쪽이 한 10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자재 정도, 그러니까 부품 쪽으로 가버리면 하우시스 쪽으로 가면 이쪽은 한 14, 15 정도 됩니다. 사실 같은 경우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한 30배가 넘어가요, 올해 예상이. 근데 PER이 높다고 해서 회사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기대 심리 자체가 크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건설 경기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좀 강한 모습이고, 이게 주택,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포인트가 정말 크게 와닿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더 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주 가운데서 보자면은 DL건설도 굉장히 싼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아니면은 현대건설 상관없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또다시 좀 고민을 해보자면, 오늘장에서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고,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좀 대형주 가운데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우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고민을 해볼 자리라는 거죠. 사실 보호회수에 대한 물량이 풀리는 게 시기적으로 아직 남아있긴 해서 길게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 다시 살펴봤을 때 이게 빠졌던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바닥에서 올려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은 맞거든요. 그리고 덩달아 SK, 기주사 SK가 올려친다는 거, 제가 SK 잘 봐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최근에 CJ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주사 종목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SK가 하이닉스의 상승, 또 이노베이션의 상승 꾸준하게 나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포인트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CJ 같은 경우, CJ ENM을 필두로 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인데, 자, 오늘 CJ ENM이 상승 쪽 가닥을 좀 잡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은 우리가 또 이 지주사 CJ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너무나 자리가 또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12일 날 매매 거래 정지가 됩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액면의 분할을 하니까 거래 정지가 되는 거고, 카카오가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가냐? 네, 더 올라가겠죠.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겠죠. 가격이 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사기가 더 편해집니다. 근데 제가 진짜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 LG화학, 삼성전자가 분할했던 것처럼 LG화학도 나중에 할 것이고, 그때 같이 제가 얘기 드리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결국 분할할 수밖에 없고 카카오도 분할할 것이다. 다 예측해 드렸던 겁니다. 다 예측해 드렸던 거고 잘 맞아 떨어졌죠. 심지어 제가 CJN의 무상증자나 M&A 가능성이 크다고까지 M&A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예견까지 다 해드렸는데 다 나왔잖아요. 근데 카카오를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 우선은 이제 F 이후에 주가는 잘 가겠죠. 그리고 지그재그라는 쇼핑몰 인수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카카오의 가격적인 측면을 저는 이제 작년에 50만 원 이상 무조건 간다고 계속 외치고 다녔었는데 그걸 좀 바꾸겠습니다. 액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현재 가격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한 70만 원, 8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익률로 50%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좋은 상황이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좀 약간 밀리는 종목이에요. 현대모비스인데 조정이 나오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추천을 3월 22일 날 드렸어요. 완전 그냥 바닥에 드렸어요. 그리고 약간 밀려서 쫙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2% 밀렸으니까 한 5% 이상 수익 중일 거예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화에 대한 이 현대차향 부품 확대가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 한동안 이 종목 자체의 흐름을 볼 때 바닥에서의 이 상승 흐름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잘 봤잖아요. 이 바닥의 라인. 그리고 올라치고, 그리고 올해 실적이 너무나 좋을 것이고 내년까지 계속 실적이 열려 있습니다. 자동차, 특히나 요즘에 현대차나 기아차의 신규 자동차들 새로 출시한 제품들이라 표현을 하자면 자동차가 너무나 인기리에, 그리고 그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이 전동 쪽에서 이제 전자 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부품에 대한 그간에 만들었던 그 부품을 싹 갈아엎으면서 새롭게 라인을 깔고 부품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또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매출 확대 포인트가 이어질 것이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비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도까지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상승을 할 것이고 매수해 두신다면은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 나옵니다. 잘 가져가시고 좋은 결과를 내셔야겠죠. 그래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에요. 자, 인보사, 임상 재개를 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며칠째. 올해 이제 4분기 투여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4분기래요. 4분기. 몇 개월 남은 거야. 많이 남았어요. 이슈는 좋은데 이게 이제 무엇이 제 걱정이 되냐면 차트를 열어봤을 때 작년 7월, 8월, 9월, 한 11월 정도까지 해서 꽉 쌓여있는 이 매물벽이라는 겁니다. 자, 고민을 해볼 때 공간은 좀 갭이 차여 있어요. 갭이 떠 있는 공간이 한 28,000원에서 22,000원 정도 공간 자체는 비어 있어요. 사실 거래가 많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서 가볍게 뚫으면서 한 3만 원까지는 그냥 갈 수가 있어요. 3만 원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만 원 이후부터는 약간의 조금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제가 우선은 관망 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 싶으면 한번 노려볼 만은 해요. 노려볼 만 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선은 4분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많이 올라가면은 매도세가 강할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저는 한 2만 한 7, 8천 원 정도의 포인트만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 추천을 저번에 언제였었던가 추천드렸었던 것 같은데 잘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매수 자리가 왔어요. 롯데케미칼은요, 이 볼륨점인데 하단 자리에서의 매수 대응을 해두시면 정말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형주 리딩을 잘 해드리고 어제도 삼성, SDI 드렸고 벌써 수익권으로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전에 한국항공도 드리고 가고 있고 SKC 같은 거 드리고, 그러니까 대형주 리딩을 해드릴 때 거의 백발백중으로 거의 다 맞는단 말이에요. 롯데케미칼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할 것 같고요. 올라가면은 항상 이 하단 자리를 터치하고 올라갔을 때 이 전고점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자리 얼마요? 34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까지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좀 걸려요. 걸리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플러스 돌아섰는데 좀 더 강하기를 좀 바라고요. 오후장에 좀 큰 상승 나와서 즐거운 주말 됐으면 어떨까 좀 기대하고 있는데 오후장 잘 지켜보시고 오늘 하루 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식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했습니다. 코스피 다시 양전이 됐는데 지금 보합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더 힘내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